지연아, 너 혹시 담배를 피웠니?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피워서 냄새가 밴 거예요. 지연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30년 교직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었죠. 지연아, 선생님은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해보겠니? 하지만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어차피 저를 싫어하잖아요. 다른 애들처럼 모범생이 아니라서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사연 로그인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입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빨래가 걸린 베란다들이 줄지어 있고 아침 햇살이 낡은 외벽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곳 2층 작은 집에서 윤영자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74세의 윤영자는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입니다. 키는 작지만 곧은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언제나 정갈하게 빗어넘긴 회색 머리카락이 그녀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보낸 그녀는 단 한 번의 지각도 결석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원칙의 화신이라 불렸죠. 영자는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따릅니다. 세수를 마친 후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봅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그리고 외아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영자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외아들 민수는 그런 엄마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규칙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며 학업에 충실한 아이였습니다. 영자는 민수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올바른 교육을 했다고 믿었죠. 하지만 몇 년 전 민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가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엄마, 앉아보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는 소파에 앉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지연이에요.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 그 이름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교사 시절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영자가 중학교 3학년 3반 담임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그 반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학생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사롭지 않았죠. 개학 첫날, 다른 아이들이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온 반면 지연은 치마를 짧게 줄이고 와이셔츠 단추를 풀어 헤친 채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연 학생, 복장을 단정히 하고 수업에 참여하세요. 영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편해요. 공부하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날부터 영자와 지연의 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수업 시간마다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국어 시간에는 교과서를 펼치지 않고 만화책을 보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주의를 주면 들리지도 않는 수업을 왜 들어야 해요라며 대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지연을 따르는 몇몇 아이들이 생겨났고 교실 분위기는 점점 산만해졌습니다. 영자는 밤잠을 설쳐가며 지연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이 수업 시간에 담배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지연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담배를 피웠니?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피워서 냄새가 밴 거예요. 지연은 시치미를 뚝 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30년 교직 경험으로 쌓인 직감이었죠. 그날 영자는 지연의 부모님을 학교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나타났고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시험 답안지에 낙서를 하거나 급식 시간에 다른 학생들과 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수업 중에 일어나서 교실을 나가버렸고 영자가 뒤쫓아가 말려도 왜 저를 괴롭히세요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자는 매일 퇴근 후에도 지연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지연을 포기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점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항해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불만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연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친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책가방에서 용돈 10,000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고 조사 결과 지연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발뺌했지만 다른 학생들의 증언으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그랬니? 영자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필요해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지연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교사로서의 무력감과 지연에 대한 안타까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털어놓으며 내가 교사로서 실격인 걸까라고 자책했습니다. 생활지도부와 상담 후 영자는 마지막으로 지연과 진솔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방과 후 교실에서 둘만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선생님은 너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해보겠니? 하지만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어차피 저를 싫어하잖아요. 다른 애들처럼 모범생이 아니라서요. 영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이가 느끼는 소외감과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3학년 2학기에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영자는 지연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지연아, 너에게는 분명 좋은 면이 있어. 그걸 잘 키워나가길 바란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자는 교사로서 처음으로 큰 실패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지연이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된다고 합니다. 민수의 말에 따르면 지연이 변했다고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 아이는 영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정말 변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줍니다.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지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이해하면서도 지금의 지연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설득했습니다. 영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그녀에게 과거의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윤영자는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의 간절한 마음을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아이가 정말 변했을까?
아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윤영자는 여전히 며느리 지연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며 대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연 역시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예의는 바른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날 때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 건강하시죠? 라고 묻지만 그 뒤로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표면적인 대화만을 나눴습니다. 영자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명절이 되면 상황은 더욱 미묘해졌습니다. 지연은 차례상 준비를 도우면서도 어딘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을 잘 모르는 듯했고 영자가 지연아,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 해라고 설명을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의무감만이 느껴졌습니다. 더욱이 지연은 명절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른 분들께 옮길까 봐요라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민수는 그때마다 미안한 표정으로 지연이가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라고 변명했지만 영자의 마음은 점점 서늘해져 갔습니다.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교실 뒤편 창가에 앉아 담배 냄새 풍기던 그 아이. 정말 변한 게 맞을까? 겉모습만 바뀌고 속마음은 여전한 건 아닐까?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지연이 민수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근처에 있는 줄 모르고 지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정말 못 갈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스트레스 받아. 그 말을 들은 영자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컸습니다. 좋은 의도로 관심을 보인 것인데 지연은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는 두 사람 사이에서 늘 곤란해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 이쪽도 저쪽도 편하게 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민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지연아,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야 라고 달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민수와 지연이 결혼 5주년을 맞아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으로 2박 3일 다녀올게요라며 밝은 표정으로 말하는 민수를 보며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둘의 관계가 좋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혼자 돌아온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연은 여행지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이를 가졌대요. 정말?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여행 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라고 하더라고요.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쁨과 동시에 과연 지연이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교사 시절 보아온 지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지연의 입덧이 심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매실차를 우려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거리감을 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바쁘실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영자는 그런 지연의 모습에서 과거의 반항적인 면을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마음의 문은 굳게 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도움을 거부하려 할까? 내가 그렇게 싫은 걸까? 임신 7개월 무렵 지연이 갑자기 조산 위험이 있다며 입원을 했습니다. 영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라 바로 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영자가 병실 문을 열며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지연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민수가 연락했어.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 영자는 밤새 병원에서 지연을 돌봤습니다. 간병인을 부르겠다는 지연의 말을 만류하고 직접 죽을 끓여주고 등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영자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퇴원 후에도 지연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하늘이 태어났습니다. 5월의 어느 맑은 날, 건강한 남자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영자는 병원에서 처음 손자를 안아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하늘이구나. 영자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을 바라보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무조건 사랑으로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산후조리 기간에도 영자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지연의 어머니도 일을 하느라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려 하면 지연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바쁘실 거야. 우리 일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민수가 그래도 엄마가 도와주시면 훨씬 편할 텐데라고 말하면 지연은 아니야. 정말 괜찮다고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영자는 그런 지연의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과거의 일 때문에 자신을 멀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돌을 맞을 무렵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돌잔치 준비를 하면서 영자는 전통 방식대로 떡을 해서 이웃들과 나누고 제대로 된 상차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하늘이 돌잔치는 제대로 해야지. 할머니가 떡도 해주고 한복도 예쁜 걸로 입혀주고 싶어. 하지만 지연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 요즘은 다들 간단히 해요. 아이도 어리고 너무 큰 잔치는 부담스러워요. 4. 진관에서 사진만 찍고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면 안 될까요? 영자는 아쉬웠지만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역시 전통을 중시하지 않는구나. 첫 손자 돌인데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 하다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하늘이의 돌잔치는 가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자리로 치러졌습니다. 영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려놓았지만 지연은 아이가 너무 피곤해할 것 같아요라며 일찍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명절 전날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하늘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진 속 하늘이는 벌써 제법 커서 혼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 참 많이 컸네. 영자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요즘 옹알이도 많이 해요. 민수가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엄마가 우리 일에 너무 간섭할까봐 하늘 만나는 걸 꺼려해요. 영자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뭘 간섭했다고 그러니? 간섭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지연이가 부담스러워해요. 육아 방식이 다르다고 하면서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지연이가 아직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며칠 뒤 지연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지연아. 하늘이는 잘 지내지? 네, 건강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하늘은 아직 낯가림이 심해요. 갑자기 만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가 영자에게는 더욱 차갑게 들렸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은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영자는 억지로 이해한다는 말을 했지만 마음속은 서늘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곧게 살아도 저 아이에게는 불편한 시어머니일 뿐이구나. 그 애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야. 어느 비 오는 10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굵게 떨어지고 찬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민수가 오는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영자는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왜? 민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옷은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마치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의 표정이었죠.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얼른 들어와. 비 맞았구나. 수건부터 가져다 줄게. 영자는 민수에게 마른 수건을 건네주고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민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다니던 회사에 큰 일이 생겼어요. 큰 일이라니? 회사가 수십억 원 횡령 사건으로 뒤집혔어요. 사장과 임원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해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지연이도 회계팀이라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제부터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있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한 이후 처음 보는 아들의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이 계좌가 전부 동결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 계좌를 모두 막아버린 거예요. 당장 생활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영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지연이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니겠지만 상황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뭐라고 해?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회계 업무만 했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회계팀 전체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어서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연이는 지금 완전히 패닉 상태예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아요.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이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게 지연이가 지금 상태로는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멍하니 있거나 울고만 있어서요. 하늘이도 엄마가 우는 걸 보니까 계속 보채고,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하늘이를 당분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연이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수사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고요. 영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미심쩍은 마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손자 하늘이가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만은 상처받게 해선 안 되지. 데려와. 정말요? 엄마, 고맙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하늘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18개월 된 하늘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얌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집안 분위기를 어린 나이에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야, 하늘아. 영자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인내심을 갖고 하늘이를 달랬습니다. 우리 하늘이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며칠이 지나자 하늘이는 점차 할머니에게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하늘이를 돌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들어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전해오는 소식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의 횡령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지연의 조사도 장기화될 것. 장을 보러 나간 영자에게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수군거렸습니다. 윤 선생님, 며느리분 회사에 무슨 일 생겼다면서요? 그냥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런 일에 휘말리면 큰일인데. 그래서 손자까지 맡아서 키우시는구나. 영자는 대답하기 곤란해서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윤 선생이 문제야. 며느리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문이 퍼질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하늘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이는 점점 할머니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면 찾아다녔고 밤에도 할머니 옆에서 자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늘이가 영자를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손자와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이 들면 나중에 지연이가 돌아와서 하늘이를 데려간다고 할 때 어떻게 될까? 정말 뺏는 게 되는 걸까? 영자는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에 대한 의구심과 하늘이에 대한 사랑, 그리고 복잡한 가족 상황이 얽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연이 정말 그런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과거의 문제아 시절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 같기도 했지만 민수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도 더욱 어두웠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처음 며칠간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밤에는 잠들지 못해 보채기도 했습니다. 첫날 밤 하늘이는 계속해서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영자는 밤새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늘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조금 있다가 올 거야. 하지만 영자의 따뜻한 손길과 끊임없는 관심에 아이는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할머니가 주는 우유를 받아 마셨고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를 보며
수줍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교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하늘이를 위한 체계적인 일과표를 만들었습니다. 거실 벽에 붙인 종이에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시간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동화책 읽기와 블록 놀이, 오후에는 산책과 낮잠의 규칙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늘아, 이제 책 읽는 시간이야. 영자는 하늘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옛날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어요. 하늘이는 큰 눈을 깜빡이며 할머니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가끔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아 하고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손자의 반응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안정된 루틴 속에서 점차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특히 오후 산책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영자는 하늘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골목길을 지나며 하늘이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하늘이가 영자를 부르며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그런 손자의 모습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해온 그녀였지만 자신의 손자와 보내는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영자는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하는구나. 영자가 하늘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 맑은 웃음소리가 오래된 연립주택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전해오는 소식은 점점 적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안부를 묻던 민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을 했습니다. 지연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 영자가 물으면 민수는 아직 조사 중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영자는 우연히 민수와 지연이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소아과의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지연을 목격했습니다. 지연은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쓴 채 급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도 움츠러들어 있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영자는 하늘이를 안고 있어서 지연을 부르지 못했지만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저렇게 숨어 다니는 걸까? 정말 무슨 일에 연루된 게 아닐까?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변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과거 교실에서 보았던 반항적이고 문제가 많던 학생의 모습과 오늘 본 초라하고 위축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동네에서는 소문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자가 손자를 맡아 키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영자에게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윤 선생님, 요즘 손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아이가 참 예쁘네요. 아니에요. 하늘이가 워낙 착해서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디 가고 애만 맡겨놨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무책임해. 자기 일만 중요하고 아이는 뒷전이지. 영자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지연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며느리를 나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영자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불신과 동시에
이런 소문들로 인해 하늘이까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가 불쌍해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지내야 하니까요. 그래도 할머니가 키우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런 말이 영자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정말 손자를 뺏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영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또렷하게 불렀을 때, 혼자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으려 할 때, 그림책을 보며 옹알거릴 때마다 영자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 하늘이 정말 똑똑하구나. 벌써 혼자서 걸을 수 있고 말도 이렇게 잘하고. 영자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좋아. 그 순간 영자는 이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로 살아온 4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하늘이만큼 사랑스러운 아이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하늘이는 완전히 할머니에게 적응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만 해도 문 앞에서 기다렸고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가? 하늘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 여기 있어. 우리 하늘이 옆에 있을게. 그러면 하늘이는 안심한 듯 할머니에게 꼭 붙어 앉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평소보다 축 늘어져 있고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이마를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영자는 급히 소아과에 데려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서 칭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늘아. 선생님이 보시고 금방 나을 거야. 의사는 단순한 감기라고 했지만 영자는 걱정이 되어 밤새 하늘이 곁을 지켰습니다. 해열제를 먹였지만 열이 쉽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하늘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하늘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프지 않게 해줄게. 영자는 하늘이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먹여주며 밤을 새웠습니다. 틈틈이 체온을 재고 아이가 숨쉬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 무렵 하늘이가 잠시 깨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영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고마움을 표현하다니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의 열이 떨어지자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밝은 표정을 되찾자 영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자신의 아이나 다름없다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지켜야 할 존재라고. 민수는 여전히 가끔씩만 연락을 했습니다. 하늘이의 안부를 묻기는 했지만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은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민수야, 지연이는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수사는 언제 끝나는 거고? 엄마, 아직 진행 중이에요. 좀 복잡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복잡하다는 게 뭔 말이야? 지연이가 정말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민수의 대답은 늘 애매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도 아직 확실한 말을 안 해줘서요.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영자는 하늘이가 혼자서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끝까지 지켜야겠어.
그 누구도 하늘이를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 밤이 깊어가자 하늘이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영자는 손자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자신이 지키겠다고. 창밖으로는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영자의 마음에는 손자에 대한 뜨거운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사실을. 며칠 뒤 민수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더욱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안 좋아? 혹시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민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영자에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영자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연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늘은 당신이 키워줘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하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사랑한다고도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를 다시 한번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언제 온 거야? 어젯밤 새벽 2시예요. 그 뒤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화에도 꺼져 있고 문자도 읽지 않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와요. 어제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지연이가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지연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있다고 해도 이런 상황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는 신고했어? 실종 신고는 했어요. 하지만 성인이고 자발적으로 떠난 것 같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주지 않아요.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지연이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요.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영자의 말도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영자 자신도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늘이는 언제나처럼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일어나더니 언제나처럼 현관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하늘이는 엄마가 왜 오지 않는지, 언제 올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아, 엄마는 좀 늦게 올 거야. 그동안 할머니랑 함께 있자. 엄마 언제 와요? 하늘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영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직 어린 하늘이에게 진실을 말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지만 지연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지연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지연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친구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회사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것 같아요. 민수는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아내를 찾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영자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자주 집으로 불러 밥을 먹였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몸을 상하면 안 돼. 엄마, 지연이는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영자도 확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 보았던 지연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영자의 일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로 맡아서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늘이는 완전히 자신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영자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가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인사할 때,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하늘이가 깔깔 웃을 때, 그런 순간들이 영자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늘이도 점점 할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화장실에 가기만 해도 문 앞에서 기다렸고, 밤에는 할머니 옆에서만 잠들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지 마세요. 하늘이가 영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안 가. 여기 있어, 우리 하늘이.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를 재우면서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다른 건 그 다음 문제야. 2달이 지나면서 하늘이는 엄마를 찾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엄마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와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런 하늘이의 변화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를 잊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온다면 하늘이는 기억할까? 아니면 이미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영자는 하늘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지연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과연 지연이는 어디에 있을까? 다시 돌아올까? 몇 주 후 민수가 무거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하늘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쌓으며 혼자 놀고 있을 때 민수는 영자를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엄마, 지연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연이를 찾은 거야? 아니요. 그런데 민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연이가 정말로 회사 돈을 옮긴 게 맞대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마음과 함께 묘한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상황이 좀 복잡해요. 민수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횡령을 한 게 아니었어요. 영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자세히 말해봐. 민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사장과 임원들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십억을 빼돌리고 있었대요. 지연이는 회계팀에서 일하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지연이는 처음에 그 비리를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늘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요. 그런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이 지연이가 눈치챈 걸 알고 지연이를 회계 조작에 끌어들였어요. 협력하지 않으면 지연이를 횡령범으로 몰아붙이겠다고 협박한 거죠. 영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연이 옳은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피해자라는 말이야? 어느 정도는 그래요. 하지만 결국 회계 조작에 가담한 건 사실이어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순간 과거 교사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지연이 다른 학생의 돈을 훔쳤을 때도 혹시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원칙만을 고집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연이는 완전히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야? 지연이는 끝까지 저항했대요. 변호사가 그러는데 지연이가 관련된 금액이 다른 임원들에 비해 아주 적었다고 해요. 최소한으로만 가담했던 거죠.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옳은 일을 하려다가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봤던 걸까? 갑자기 영자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 과거의 일로만 그 아이를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왜 혼자 끙끙 앓았을까? 아마도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결국 비리에 가담한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연이가 엄마한테 실망받을까봐 무서워했어요.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렇게 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범죄에 연루된 거잖아요. 영자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지연에게 얼마나 차가운 시선을 보냈는지, 그 아이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어렵게 대했나? 지연이는 정말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싶어 했고요. 민수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어요. 지연이가 쓰다가 만 편지예요. 영자는 그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지연의 떨리는 글씨로 쓰여진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하늘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하늘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회사의 잘못을 고발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저도 그 일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하게 보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또 실망시켜드렸네요. 어떻게 하면 하늘이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키워주시는 게 하늘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하늘이에게 짐이 될 뿐인 것 같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저를 아셨던 시어머니가 옳았어요. 저는 변할 수 없는 문제아였나 봅니다.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얼마나 자책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연을 어떻게 대했는 나는 계속 과거의 모습으로만 봤어. 영자는 과거를 돌이켜봤습니다. 지연이 임신했을 때 병원에서 밤새 돌봐준 일, 그때 지연이 고맙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했던 모습. 하늘이가 아플 때마다 걱정하던 지연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민수야,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는 거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지연이가 정말로 자취를 감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일에 휘말리고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야 했구나. 영자는 지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늘은 당신이 키워줘요.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요.
그 절망적인 문장 뒤에 숨어있던 지연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거 교사 시절의 문제야 학생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어린 엄마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연이를 너무 편견으로 봤구나. 그 아이는 정말 변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왜 그걸 못 봤을까? 영자는 자신이 교사였으면서도 한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더욱이 그 아이가 자신의 며느리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더 마음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지연이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지연이 소식이야? 지연이가 친구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대요. 몇 주 전에요. 영자는 긴장했습니다. 뭐라고 했대? 하늘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물어봤대요. 그리고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 자신은 더 이상 하늘이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했대요. 하늘이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자신은 결국 하늘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되고 말았다고. 영자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지연이 스스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가 지연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모른대요. 지연이가 위치는 절대 말하지 않았대요. 다만 뭐? 지연이가 하늘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했대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결국 범죄자가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정말 죄송하다고 했대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네. 시어머니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결국 또 실망시켜드려서 미안하다고, 정말 변하고 싶었는데 변할 수 없었다고. 영자는 더 이상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자신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가 뒤늦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과거에 묶어두었어. 그날 영자는 하늘이를 재우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니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지연이 어디선가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옳은 일을 하려고 했구나. 하늘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 나는 왜 그런 마음을 몰라봤을까? 영자는 자신이 교사로서 그리고 시어머니로서 지연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후회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좀 더 따뜻하게 대했다면, 지연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어디서나 이 추위를 견디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절망적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너는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만큼은 따뜻하게 지켜주겠다는 마음도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지연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아이를 이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몇 달 후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하늘이와 함께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두 돌이 지나 제법 말도 잘하고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걷다가도 나비나 꽃을 보면 신기해하며 가리키곤 했습니다. 할머니, 나비 예뻐요.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날아다니는 나비를 가리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 정말 예쁘다. 영자는 그런 하늘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하늘이는 완전히 자신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할머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하늘이, 밤에는 할머니 품에서 잠드는 하늘이. 그런 일상이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마른 체격, 어깨를 움츠린 자세,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쪽을 바라보는 눈빛.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한참 멀리서 하늘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듯 거리를 두고 서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본 지연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지연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렸을 때 헤어졌고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머니 곁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지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미안함, 두려움, 그리움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걱정했던 지연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지연아, 어디 있었니? 얼마나 걱정했는데. 영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후 영자의 마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은 영자의 따뜻한 말투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차가운 반응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지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연은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연아, 일어서. 여기서 이러면 안 되잖아. 영자는 지연을 일으키려 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시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하늘이한테도요. 지연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하늘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자는 지연의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임원들이 돈을 빼돌리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신고하려고 했어요. 하늘이가 커서 엄마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옳은 일을 하려고 했어요. 지연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도 그 일에 휘말리고 말았어요. 저항했지만 결국은 비겁했어요. 하늘이를 지키겠다는 핑계로 제 자신을 합리화했어요. 영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짐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하늘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범죄자인 제가 하늘이 곁에 있으면 하늘이가 상처받을까 봐서요. 하늘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히 할머니 곁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일어서서 이야기하자. 하늘이가 보고 있잖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하늘이. 엄마 자격이 아직 있을까요?
그 간절한 질문에 영자는 잠시 말없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아이를 지킨다는 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영자의 말에 지연은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책하며 살았을지 영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가 필요해.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민수가 그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영자가 급히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아. 민수가 지연을 보자마자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많이 걱정했어. 어디 있었어? 지연은 민수의 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영자의 집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색하기도 했지만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늘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엄마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진짜 가족으로. 영자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따스한 봄 햇살이 연립주택 작은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하늘이와 함께 상추와 토마토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 돌이 된 하늘이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언제 빨갛게 돼요? 하늘이가 푸른 토마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빨갛고 맛있는 토마토가 될 거야. 영자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1년은 모든 사람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비리 고발을 시도했다는 점과 최소한으로만 가담했다는 점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따뜻한 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엄마, 물 더 줄까요? 하늘이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아이돌봄 센터에서 일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영자의 추천과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식물도 잘 돌보네. 엄마 도움이 많이 되는걸. 지연은 하늘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가 자신을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영자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준 덕분이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어린이집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해줄까? 네, 들려주세요. 하늘이는 지연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서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일했고 아이들과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습니다. 가족의 위기를 겪으면서 무엇이 진정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끝났어. 민수가 퇴근길에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달려가 민수의 다리에 안겼습니다. 우리 하늘이 오늘 하루 어땠어? 할머니랑 엄마랑 재미있게 놀았지? 네. 토마토도 키우고 엄마가 이야기도 해줬어요. 민수는 지연과 영자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둘러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영자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변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지신 것 같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나이가 들어서도 말이야. 영자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 마음이 이제야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하늘이는 영자와 지연 사이에 앉아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공주님 예뻐요. 하늘이가 책 속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예쁘다. 우리 하늘이만큼 예쁘네. 엄마도 공주님처럼 예뻐요. 하늘이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이가 이제 자신을 진짜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하늘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지연이 하늘이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이만큼? 하늘이가 두 팔을 벌려 크게 원을 그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할머니도 하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영자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될래요. 영자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늘이는 이미 충분히 착해. 그리고 앞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밤이 깊어가자 하늘이를 재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방에서만 자던 하늘이가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자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자요. 하늘이가 영자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는 할머니 방에서 주무셔야 해. 지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특별히 같이 자자.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큰 방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민수는 옆에서 모두를 지켜보며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영자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창밖으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지나 마침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지연은 더 이상 과거의 문제아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를 통해 성장한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영자도 더 이상 편견에 갇힌 옛날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와 엄마의 따뜻함, 아빠의 든든함을 모두 받으며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작은 연립주택에는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서로 다른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마당의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할머니, 엄마, 아빠와 함께 그 토마토를 따며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런 것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가 있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구나.
영자는 그런 생각을 하며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길고 어려웠던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가정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도 잊지 마세요.